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대입 기상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앞으로 대입 전형 변화에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입시 전문가 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또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이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발표가 된 방안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입 전형이 우리 학생과 수험생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방향, 또 하나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입시 제도와 둘러싼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현행과 2015-16 과도기적인 단계 그리고 2017학년도 이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대입 전형을 간소화한다. 그래서 전형수가 많았던 것을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각 대학들이 제한을 받게 돼서 전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행 제도였다면 2015학년도와 16학년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도록 권장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이후에는 15, 16학년도의 개선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못하도록 수능 성적을 수시 전형이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이런 어떤 개선안을 지금 안으로 제안을 한 상태고요. 또 전형 예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또 대학은 1년 3개월 전에 이렇게 발표하던 것들을 경과조치 적용하는 2015-16을 거쳐서 대기업 안에서는 2017학년부터는 2년 6개월 전에 그리고 각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형 내용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충분하지 않은 발표 내용과 발표 후에 잦은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입시 안에서는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동시에 한번 발표한 뒤에는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점들을 오늘 발표한 개선안의 어떤 핵심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입 전형 간소화와 더불어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뭔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예측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10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변화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지금 이런 대입 전형 변화에 있어서 가까운 학생들이 아무래도 2015년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 앞으로 달라질 대입을 앞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지금 현재 수능이 A, B형으로 수준별 선택형 시험인데요. 2015년부터는 영어에 해당된 영어 과목만 수능 A, B형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여전히 A, B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는 전형의 간소화의 방안으로 학생부, 논술, 실기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시에는 학생부와 실기 이 두 가지 전형의 트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전형은 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지금 가나다군으로 대학들이 동일한 모집 단위를 분할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분할 모집을 폐지하고 한 모집 단위는 한 군에서만 선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지금은 1회차하고 수능 이후에 2회차 해서 수시를 총 2번 원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한 번만 9월에 한 번만 접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전히 수능은 EBS의 연계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니트 시험은 시험과 수능과는 연관 없이 그냥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변동은 많지 않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하셨던 대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진규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변화 예비 수험생들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입시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입학 사정관제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같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된 안에서는 이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죠. 학생부 안에 비교과 영역으로 입학 사정관제가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입학 사정관제라는 어떤 그런 명칭은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으로 이렇게 아마 일원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 기존에 했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또 독서 활동, 또 캠프 활동, 또 비교과에서의 그 핵심인 봉사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학생부의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관련된 교과 성적을 이제 충실히 준비를 해주되 오늘 발표된 안에서는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과나 학부의 유형에 맞는 그런 고등학교의 그 교과 성적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라는 그런 그 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가 국문과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국어교과의 성적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지금 준비해 왔던 거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 괜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뉴스를 접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엔지니어를 꿈꾸는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 아이 성적으로 지금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3학년 1학기 대신 성적입니다. 수학 1.83, 그 다음에 과학 1.67 해서 국수 0과 평균이 1.88이고요. 전 과목은 이제 2등급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치른 모의 수능이죠. 국어 1등급이고요. 수학, 영어, 그 다음에 물리 1, 3등급이고 지구과학 2가 1등급이고요. 등급 평균은 2.25가 나왔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입니다. 1학년 때 학급 정보부장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팀 인재 캠프에 참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학교장 승인을 얻지 않고 참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총 78시간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수상 내역인데요. 교내 모범 학생 선행상을 수상했고요. 교내 과학경시대에 금상 수상했고요. 자기소개서 쓰기대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 전형은 이제 1지망이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이고요. 2지망은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입학 사정관 전형이나 또는 이제 일반 우수자 전형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지망은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비교과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요. 내신 성적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이제 그 유지가 거의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1등급에서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이제 1.5등급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하고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등급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신 성적은 이제 역시 이제 수학과 과학의 어떤 흐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교과 성적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비교과에서 이제 장점으로 분석됐던 부분은 진로 활동이 엔지니어라는 부분에서 아주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교과 활동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 비교과에서의 그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자기주도성에 있어서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타인과의 어떤 인성, 또 배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아쉬운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형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은 없는지 좀 살펴보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3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이죠. 우선 선발 70%, 이제 일반 선발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지요. 수학비 1등급 또는 영어비 1등급이나 과탐 2개 과목 등급 합이 3이 돼야 됩니다. 일반 선발은 그 두 개 과목 2등급이 돼야 되겠고요.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178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단 여기서 수학비나 과학 1개 과목은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 전형은요 지원 가능 평균 내신 1.4등급에서 2.2등급이니까 뭐 내신은 우리 학생이 이제 가능한 내신이라고 보고요. 현재 수능 최저 우선 선발에 상당히 이제 충족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일반 선발은 지금 충족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학생이 우선 선발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수학 과목의 성적은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리 B가 3등급이 나오는데 이걸 1등급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현재 충족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일반 선발에서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선 선발 최저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논술 준비를 전제로 제가 볼 때는 상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이제 브레인 한양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이건 뭐 우선 선발 70%, 또 일반 선발 30%도요.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요. 학생분은 교과 부분하고 비교과 부분이 이 전형에서는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7명을 뽑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이 자연계 계통에서요. 대표적인 그런 학과거든요. 이 학과에는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수능 체제에서요. 6월 모평에서 수능 수리 B, 수학 B죠. 요 3등급을 이것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1단계 합격자 교과 성적 평균이 1.47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요. 교과 성적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전형 같은 경우도 상향으로 보여집니다. 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일반 학생 전형이죠. 논술입니다.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있고요. 우선 선발의 경우도 역시 이제 수리 B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등급 합 3이고요. 또는 뭐 수 B나 영어 B의 100분위 합이 190이 돼야 됩니다. 일반 선발은 이제 4과목 등급 합이 7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원 가능 평균 내신 성적은 1.6에서 2.0이니까 그 가능권 내에는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체제의 우선 선발 기준에 현재 등급 합 3에 현재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물론 일반 선발은 지금 등급합 8이니까요. 뭐 등급합 7이니까 이것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리 B를 3등급을 올려야 되는, 여기서는 이제 2등급 정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고요.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 이렇게 같이 치러지는 그런 전형입니다. 역시 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지원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해줄 만한 대학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대학이 자기소개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보내왔거든요.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기소개서 쓸 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1번 문항, 지적 호기심 관련된 문항이죠. 이 문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면은 인과관계,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이 만약에 6개의 카드 중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나의 카드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이제 그 전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이 현재 수능 성적으로는 이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형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중앙대 기계공학부거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일단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47명이고요.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있고요. 우선 선발에는 수리비 과탐 한 과목이고요. 등급합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영역 100분위 합 286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반 선발은 세계 영역 등급합 6입니다. 특징은요. 여기서는 이제 우선 선발 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인데요. 지금 수리 B에서요, 수학 B에서 한 등급만 더 올리면은 아마 우선 선발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 똑같이 출제되고요. 이 대학의 논술 특징은 그래프 분석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입니다. 건국대 기계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16명 선발합니다. 우선 일반 50% 동등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우선과 일반에 우리 학생이 우선 선발에도 당연히 지금 현재 수능 체제 조건이 충족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건국대학교 기계공학부는요, 상당히 이 공대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학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꼭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는 그런 전형입니다. 다음 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요. 수시 2차 일반 전형 28명 선발합니다. 학생부 30, 논술 70인데요. 한 개 영역 2등급이고요. 한 개 영역 100분위 80도 이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은 수능 체제가 충족돼 있고요. 수시 2차보다는 1차가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고, 수시 1차는 체제를 반영하지 않지만 수시 2차는 이렇게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한테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중에서도 인하대 공대는 또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우수한 대학이니까 우리 학생이 한번 그 계획 속에 이제 하나의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추천 전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제분과 함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결과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적합한 수시 전형으로는 학생부 비교과의 경쟁력이 높지 않으므로 입학 사정관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에 비중을 맞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등급은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능에서 수학 B 2등급, 물리 1 1등급까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중앙대, 건국대 기계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인하대 기계공학과 수시 2차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두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영어 교수법 연구자가 되고 싶은 고3 인문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영어 교육과와 영어 영문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대학과 전형이 저에게 가장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평균이 1.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은 국어 B가 3등급, 수학 A는 2등급, 영어는 1등급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3등급, 세계사 1등급으로 평균 2등급을 획득했고요. 다음은 비교과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3학년 1학기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교내 모의유엔 자율 동아리를 창설을 했고 고려대 모의유엔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수상 내역으로는 영어 광고 제작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백일장 대회라든가 직업 인터뷰 보고서 작성 경시 대회라든가 교내 논문 대회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고요. 희망 전형으로는 1지망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미래인재 전형, 2지망은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성균인재 전형, 3지망은 서강대 영미문화계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영어과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서 창녕 우수상을 받은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알도서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내신 성적이 1.6등급 정도면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좋은 성적 중에서도 또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본인의 희망이 영어에 관련된 어떤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교과 성적 같은 경우 1, 2학년 때 1.5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는 1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요. 지금 3월, 4월 달에 국어의 모의고사 성적은 1등급, 2등급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6월 달 모의고사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좀 할까요? 본인이 네. 국어 이번에 6월 달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제가 기출문제를 너무 반복적으로 풀어서 답을 많이 외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사실은 예. 하나죠. 언어 영역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학생이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적 향상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이 수학 A형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금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계속 1등급을 맞아왔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1등급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탐구 중에서는 동아시아 과목은 아직 준비가 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사하고 동아시아 부분을 1등급으로 안정화를 시킨다면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과 분석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부분을 좀 살펴보면 워낙 영어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잠재 능력,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과정,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스스로 어떤 그 동아리 활동을 동아리를 창설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든가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영어 교과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탁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또 영어 관련 교과 활동도 역시 좋기 때문에 전공 적합도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수능이 아까 국어의 3등급이 2등급 상위 또는 1등급 하위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학과, 대학과 학과를 어쩌면 이제 정시에서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학생이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좋은데 그때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보면 고대 국제어문학부라든가 또는 성대 인문과학 계열, 이대 스크랜튼 학부를 사실은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6월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능성을 보자면 건대 영어교육과 그다음에 동국대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수준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나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 받았을 때의 목표 대학하고 그다음에 6월달처럼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이 대학을 감안을 해서 수시의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영어 교육과 7명 선발이죠. 지원 가능 내신 성적대는 1.4에서 2.1등급대인데요. 이게 이제 1.4등급 초반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 전형의 특징은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이 70% 이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1단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야만 결국은 최종 합격이 보장될 수 있다. 즉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비중은 많아야 한 20% 내외 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내신이 한 1.6등급 정도 되니까 그래도 중상위 이상의 순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요. 그래서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류 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강대고요. 서강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전형의 특징은 내신 성적이 1.5등급 이내이면 만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원자의 대부분이 1.5등급 이내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5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1.35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이 마치 1.5등급 만점 처리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원서를 써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대는 1.5등급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선으로 서류 100% 50%를 먼저 뽑고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은 서류와 학생부를 가지고 세계 영역 등급 합 6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여기도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대는 이제 2.1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이 이전에 말씀드린 이대나 서강대는 예를 들어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모두 동일하지만 이 성대 같은 경우는 1학년 20%, 2학년, 3학년이 40%여서 우리 학생처럼 성적이 점점점 좋아지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좋은 그런 반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균 1.7등급이지만 성대의 이 반영 비율을 적용시키면 우리 학생이 1.47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대 전형으로는 우리 학생에게 괜찮고요. 그래서 이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인문과학 계열 75명을 선발하는 이 전형은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지원을 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을 좀 따져봤는데요. 그 밖에 우리 학생이 고려할 만한 대학이 있다면 선생님 좀 지원 가능성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형으로 6개를 다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그래도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전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균관대학교는 성균인재 전형의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치르는 일반 학생 전형도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수능을 공부할 때 목표를 삼는다면
영어는 계속 꾸준히 1등급을 가야 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2등급 상위 또는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안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1등급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학이 2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급 합4 조건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내신 성적 때는 1.6등급 정도이니까요.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대 전형은요. 우리 학생이 성적의 기복이 잘 나올 때랑 못 나올 때랑 100분위가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갭이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수능을 만약에 이제 본인이 뜻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아까 보셨지만 6월 성적으로는 건대나 동대, 성신여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도 원서를 넣어놓으시고 네.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오면 논술을 보러 안 가시면 되기 때문에 중대 논술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해온 만큼 입시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 많았을 텐데 선생님께서 오늘 좀 6장의 카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이해했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고치 살펴봅니다.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하죠. 네, 영어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수시에서 소신 지원으로 가능성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일반 학생 전형과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학업우수자 전형의 우선 선발을 고려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논술 전형에 대비해서 논술 기출문제 풀이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사탐 1등급이고요.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대학 외에 소신 지원으로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일반 학생 전형,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영어 교사가 꿈인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 많으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우리 아이의 서류상 입학사정관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17, 수학 1.83, 영어 1.17, 사회 1.3. 그래서 복수형사 1.37로 매우 우수한 그 성적이고요. 전 과목은 1.59가 되겠습니다. 모의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B형 1등급이고요. 수학 A형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B형이 2등급이고요. 사탐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공이 1등급으로요. 등급 평균 1.25가 되겠습니다. 교내 활동인데요. 2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 했고요. 3학년 1학기도 역시 이제 부회장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프로젝트 대회 수업에 참가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이제 수학 독서 포트폴리오 제작반, 그 다음에 2학년 때 사회과학 토론반에 참여했고요. 방과 활동 프로그램에 530시간 정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75시간입니다. 네, 수상내학입니다. 1학년 6월 전국 연합평가 우수상이고요. 2학년 영어 어휘력 경시대 장려상, 또 전국 연합평가 우수상,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모범 학생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희망 전형인데요. 1지망 연세대 영문과 일반 전형이고요. 2지망 고려대 영어교육과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이고요. 3지망 서울대 외국어 교육계열 일반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영어 교과 성적에 비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 영어에서는 2등급을 받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일단 영어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최준규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국수영사 내신 성적 평균 1.59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평균은 1.25 등급인데 이렇게만 본다라면 이제 모의고사의 경쟁력이 물론 내신도 이제 좋긴 한데 모의고사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적을 보면 이제 영어 교사가 꾸민 학생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었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또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교과 성적의 흐름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교과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교사가 이제 꿈이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봉사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에 이제 참여를 했다든지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봉사 활동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인성이라든지 또는 뭐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교사라서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내용이 그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우리 학생이 이제 물론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학력과 연관돼서 받은 상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학생부상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 지원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일반 전형이죠, 논술 전형입니다. 우선 선발 70%인데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일반 선발 30%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당히 우선 선발이 그 체제가 높지요. 국수형 등급 합이 4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선 선발 수능 최저 조건을 우리 학생이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 평균 내신 성적은 1.4등급에서 이제 아무리 안 돼도 2.2등급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뭐 1.59니까요. 내신 성적은 충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서 영어 B 성적을 좀 올리면은 이 대학은 정시 지원도 가능한 그런 성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수시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시에 가서도 가능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이 3개 정도, 3-4개 정도 나오고요. 120분 동안 2문항을 작성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인문사회 교과 통합형 논술이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 통계 자료라든지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논술 준비를 전제로 했을 때 적정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 대학인데요. 고려대 영어교육과 일반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연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선 선발은 국수형 역시 이제 등급합이 4고요. 일반 전형은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수능 최저, 우선 선발 최저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일단 합격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 평균 내신 성적 안에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은 이 전형도요. 정시에도 영어 B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논술의 특징은요, 인문사회에다가 수리형 논술이 첨가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수리 쪽에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적정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대 외국어 계열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서울대는 수시가 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도 없고요. 1단계는 서류만 가지고 1.5에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는 서류 100인데요. 거기에 이제 면접 60에다가 교직 적성 인성 검사라고 해서요. 이것이 이제 40%가 들어갑니다. 영어 교육과는요. 외국어 교육 계열에서도요. 전공 예약으로 14명을 선발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서류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그 내용이 사실은 서울대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만큼 영어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는지 구체적인 결과물도 이제 거기에 써야 될 테죠. 그래서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5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빙 서류 5개는요, 물론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대부분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겠죠. 이때 증빙 서류의 내용은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서류로 첨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걸 잘 정리하고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은 우리 학생의 성적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과 더불어서 논술 전형도 좀 함께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은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2개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이 꼭 수시 전형 6회 전형을 모두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형을 우리가 이제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정시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수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에 어떤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수능에서는 영어 성적 향상이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영어 교사가 꿈이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당연히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6월 모평 성적에서는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처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역시 EBS 교재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성적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전형을 선생님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의 지금 어머니가 나와 계시죠? 어머니 들리시나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 교사니까요. 어차피 임용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임용고사가 사실은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고시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쉽지 않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역으로요. 중등보다는 사실은 초등 쪽이 사실은 좀 이제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교대 같은 경우는요, 대략 이제 재학생의 그 한 60에서 65% 정도가 임용고사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은 이제 영어 교사 쪽이지만은 초등 쪽하고는 또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초등에서도 최근에는요, 전담교사제를 시행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 과목을 전담한다든지요, 아니면 영어를 전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 쪽에 관심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초등 쪽에 가서도 영어를 전담하게 되면은 아이들 지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꿈꿔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리는 전형 속에는 교대도 하나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영어교육과입니다. 학업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해요.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한양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학과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이제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우선 선발이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50%, 면접 50%고요. 일반 선발 30%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가 있는데 2개 2등급인데요. 뭐 이건 우리 학생 이제 자신 있게 통과하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1단계 통과자 내신 평균이 1.59예요. 우리 학생 현재 내신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본다라면 우리 학생은 1단계 통과가 매우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는 학생부 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자소서가 별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사실상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학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여기는 6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부 50, 서류 50인데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50%에 심층 면접 50%입니다. 수능 체제도 있는데 4개 영역 등급 합인데 우리 학생은 이제 뭐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3명씩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대학은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임용고사의 어떤 중등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여지가 높다 하는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영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과 더불어서 또 한양대 영어교육과 그리고 서울교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상담해드린 내용 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수험생과 잘 살펴보시고 성실하게 그동안 고등학교 생활 지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요. 또 좋은 결과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내신 관리는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모의 수능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비교과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므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시에서 2개 정도만 지원을 고려해보고 논술 전형을 적극 공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과를 지망하고 있으나 영어 성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 등급을 영어 B해서 2등급을 1등급으로 잡고 논술 우선 선발 기준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한양대 영어교육과 학업우수자 전형, 그리고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사정관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즘 아침과 낮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고민이 많아지는 만큼 또 마음도 좀 분주하기 마련일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험생활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개인별 맞춤 수시 상담 진행해 주셨는데요.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2014학년도 수시 집중상담 계속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학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발견해 보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